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논란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넉 달 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네. 하여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계속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바뀌었다가 또 주말 사이에 다시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대선을 후보 등록을 앞둔 하루 전날에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그 후보가 교체되는 이런 일들은 유례가 없는 거죠. 유례가 없는 것이고 그게 새벽 2시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 사이에 그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새벽 3시에 한덕수 후보가 혼자서 32개가 되는 그 서류를 다 제출해서 혼자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다들 얘기하듯이 그건 정당 구태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억지로 교체했어야 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정하기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명분상으로는 그게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당과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비를 1,000원도 내본 적이 없는 그런 한덕수 후보가 돼야 그래야 본인들이 당권을 계속 쥐고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친윤이라는 분들과 나름대로 계속 그 교감을 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사실관계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 그런 시도를 당원들이 막은 거잖아요. 당원 투표에서 어쨌든 부결이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전에 당에서 당원 투표 비슷하게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당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돌렸을 때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그 단일화하는 게 좋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수치도 전체 응답자가 30몇 %에 불과했기 때문에 30몇 % 중에서 80몇 %니까 결국은 38이 24, 30% 전체 당원으로 따지면 30%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다수가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얘기했던 그 후보 단일화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새벽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뽑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그런 후보 교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시킨 다음에 여론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원 전체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당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장춘몽, 하루 사이에, 이건 사흘 천하도 아니고 하루 사이에 이게 무너져버린, 24시간도 안 돼서 무너져버린 그런 구테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되돌아가는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비상계엄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막은 것처럼 당원 투표로 막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배후에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게 의혹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래도 그 짐작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뭐가 이렇게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정황들은 있으니까 이렇게 제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깝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극도의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탈당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2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뭐 한 X에게 2번 맞았다라고 하지만 그 한 X라는 게 뭐 한 놈이라는 표현일 그 비속어일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경선할 때 그렇고 이번에 또 본인이 이제 경선에 나왔을 때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이른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들이 무더기로 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홍준표 후보를 밀러온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불쏘시개 삼아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 김문수 후보에게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은 또다시 한덕수 후보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랜드 플랜, 나름대로의 지도를 그려놓고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책임 총리를 하는 애 뭐네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라고 감싸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친윤들이 합작으로 뭔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사태로 어쨌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위임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당원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사실 이걸 부결시킨 것은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대개의 경우는 당 지도부가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가 따라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정면으로 맞서서 반대했잖아요. 더구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났는데 그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단일화가 아니라 한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옹립하는 방식으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함께 진두지휘를 했던 권영세 원내대표는 안 물러났을 뿐 아니라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구체적인 예는 어제 있었던 대구 집회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후보가 갔고 김문수 후보가 가셨는데 그 도착하기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대구의 우리 당원들과 그 서문시장 상인들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권성동 후보를 물러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고함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보다 더 나빠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뭐냐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해방 이후 전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벽에 벌어졌던 이 친이 당내 쿠데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 현장에 있었던 비대위원들, 그리고 그 당 지도부, 이분들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메시지를 내서 이제 지지 선언과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게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건 뭐 황행커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작을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마자 우리 다 같이 단합합시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세요.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께서 나와서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건강한 겁니까? 그런 음모와 사기극이 건강한 겁니까? 정당 정치를 파멸시킨 거예요. 그걸 놓고서 건강하다고, 건강한 건 당원들이 건강하시죠. 당원들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걸 막아주셨으니까 당원들은 건강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략을 꾸민 분들은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본인들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막아진 겁니다. 좀 침묵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해서 마치 처음부터 지지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굉장히 거침없이 비판하시네요. 어쨌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어쨌든 돕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쨌든 보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 싸워야 되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도 그 후보를 놓고 그렇게 흔들어댔는데,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이거는 뭐 예선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그 친윤들이 뽑으려는 후보는 부전승으로 다 대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사람 앉혀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어떤 민주당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은 자신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신발에다가 옷에다가 붉은색을 집어넣으면서 자신이 뭐 중도인 것처럼 제가 보기엔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질, 그동안에 그분이 살아왔던 본질은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 지금 현재 180석에다가 우호 지분까지 하면 190석인데 아마 해방 이후 가장 막강한 괴물 정권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 본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 내지는 어떤 성향 이런 것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압도적인 의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분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 당내에 여러분들 빼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약점이 잡힌 분들이 적지 않을 테니까 그분들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200석 넘기려고 하겠죠. 개헌 저지선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200석 넘기고, 그리고 우리 당은 뭐 내란 정당이니 뭐니 해서 위헌정당 심판 제청해서 우리 당 아마 해산시키려고 하겠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 지금이야 대통령이 그나마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 제지가 되고 있지만,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파업 무제한 보장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양곡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거 쌀농사 권장법이잖아요. 이런 거 다 통과시키겠죠 뭐. 표가 된다면 무슨 짓인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협이 될 만한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저희가 전혀 감동은 고사하고 경멸받을 짓을 계속 잇따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고 비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나서 지금 어쨌든 35세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김용태 의원과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단일화를 좀 더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그 대표 후보는 뭐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본인이 손을 잡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손을 잡았을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지 손을 잡을 거예요. 뭐 둘이 합쳐봤는데 과거에 이명박, 이회창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회창 후보가 보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된다면 그러면 그 연합을 할 리가 없죠. 지금 그와 비슷한 게 그때 이명박이 지금 이재명 비슷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후보가 그때 정동영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와 같은 그런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손을 잡아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전리품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죠. 딜을 하겠죠.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둘이 합쳐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모르죠. 뭐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에 막판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뭐 지고 난 다음에 그 국민의힘 엉망진창 될 텐데 뭐 나한테 또 손을 내밀겠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 교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망한 지지층이 뭔가 자기한테로 온다. 이런 계산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수혜자가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후보죠. 우리 당에 실망한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아마 한 자리 숫자, 그 중에서 5% 이내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뭐 일부 조사에서는 1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현재 우리 당의 모습에 실망한 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하는데 지금 요즘 활동 보면 유튜브 하시면서 오징어 땅콩 먹는 한동훈, 커피 쏟은 한동훈 이렇게 그 라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선대위에 참여할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제가 대변해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후보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제도 페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그냥 우리 당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현재 선대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대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게 있잖아요.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이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빨리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윤 대통령의 그늘 밑에서 윤 대통령을 껴안고 같이 침몰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그 경선에서 2대1로 뛴 거잖아요. 그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면서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당장 단일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단일화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당원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때 한동훈 후보는 우리 경선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미안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겠다. 지금 친윤들이라는 분들도, 강성 친윤이라는 분들도 계엄이 잘 됐습니까? 얘기하면 그거 잘 됐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에 가서 시위하고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계엄에 대해서 계엄 뭐 잘못된 거죠. 뭐 이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 계엄은 계몽령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면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국민들, 당원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단순하게 계엄이 잘못됐다. 국민의 70% 이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계엄.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몽령이라고 믿는 그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계엄이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단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든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단일화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불가피했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정성 없는 거죠, 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이제 현실화 된다면 그럼 선대위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선대위 참여는 이미 선대위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본인들이 틀을 다 짜놓은 거잖아요. 그 소문에는, 이게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소문에는 그 원래 한덕수 후보가 되면 발표하려고 했던 미리 다 짜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선대위 쫙 짜놨다가 갑작스럽게 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니까 사람만 한두 사람 바꿔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놨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갈 자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미리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대로니까. 그래서 그걸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 그냥 너만 달랑 들어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문법상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본인들이 당내 구테타도 감행을 했고 그리고 그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들을 가진 분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 들어와. 그래 놓고서 들어오고 나면 야, 너도 우리랑 같이 공동정범 아니냐? 우리랑 같이 있는데 왜 딴소리해?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를 하고 야, 우리가 잘못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은 넘어가자.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게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야, 일단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패가 됐는데 왜 자꾸 너 내부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너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뭔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선대위 합류는 어렵겠네요. 아니요, 뭐 선대위의 합류가 뭐든 간에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저도 당에서 그 지역에서 싸웁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민주당에 맞서 싸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당원으로서 전직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쪽의 논리적 결함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친윤분들이 자기들이 판 다 깔아놓은 다음에 너만 달랑 들어와서 우리에 섞여. 그러면 일단 들어왔으면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틀대로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 나름대로의 어떤 저는 음모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뭔가 페이스북 올리시고 유튜브 방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오징어 땅콩 먹는 한동훈 이렇게 1시간씩 라방하는 게 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뭐 하여튼 본인의 이재명과 맞서겠다고 했는데 약간 한가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대선 후보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하기 전까지 했죠. 그러니까 전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저께까지 하면서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세요. 당에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색깔을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너무
이게 극우 성향에 있는 분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당원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 당내에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이 너무 자통당식의 자유통일당식의 극우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통당과 결합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 막아주세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 이거 막아주세요. 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떨어진 후보가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고 떨어진 후보인데, 후보가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자기 방식대로 노력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 가입 독려하는 걸 두고도 이제 한 대표가 이제 향후 이제 당권 장악을 포석을 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당원의 힘을 믿어요. 당원들이 이번에 쉽게 말하면 당내 구태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던 그 당원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당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친윤이라는 분들은 아마도 대선 후보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기준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요. 당을 살려야 돼요. 당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극우 형태로 가든가 친윤 형태로 가든가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당을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끌고 가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너 우리 당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떻게 행보를 하실지도 좀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미 뭐 당대표도 비대위원장도 한번 하시고 당대표도 하셨고, 뭔가 어떤 길이 남아있을까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뭐 누구들이 얘기한 대로 뭐 해외에 나가 있어라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실지, 뭘 선택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 학살을 통해서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분인데, 글쎄, 만약에 저분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당에 있는 이른바 친윤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지, 그분들을 어떻게 할지, 저는 정말 좀 몸서리 쳐져요. 아마 피비린내 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지, 그거는 뭐 지금 벌써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 섣부른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생각하기 싫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뭐 고민 좀 해봐야겠죠. 그때 상황에 닥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에서 뭐 주변을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김 의원님은 어쨌든 어떤 후보를 뽑는 게 가장?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죠. 저희는 뭐 어쨌든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이 경선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판에 갑작스럽게 돈 1,000원만 내면 무조건 당원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왔는지 이것도 나중에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선거고 결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도 이따 저녁에 빨간 옷 입고 나가서 열심히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당원으로서 우리 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